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자식도 있고 예금도 조금 있으니까 생계급여는 나랑 상관없겠지. 그런데요, 2025년부터는 기준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자동차가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심지어 일정한 소득이 조금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매달 몇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차이 나는 제도, 모르면 손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복지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생계급여의 기준, 금액, 신청법, 실제 계산 사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1. 생계급여가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서 정부가 매달 현금으로 생활비를 보충해주는 제도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큰 걱정은 생활비죠. 전기요금, 병원비, 식비. 조금만 빚이 생겨도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정부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생활하는 가구에게 부족한 만큼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 기준이 76만 원인데 내 소득이 60만 원이라면 그 차이인 16만 원을 정부가 보태주는 식이에요. 이게 바로 생계급여입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망이에요. 2025년 기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1인 가구 239만 2013원, 2인 가구 393만 2660원, 3인 가구 502만 5354원, 4인 가구 609만 7774원이에요. 생계급여는 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즉 가구별 선정 기준은 이렇게 됩니다. 1인 가구 76만 5444원 이하, 2인 가구 125만 8451원 이하, 3인 가구 160만 8113원 이하, 4인 가구 195만 1287원 이하.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 2024년 8월 1일 고시에 따라 확정된 공식 수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월급이 얼마인지보다 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가 핵심이에요. 3. 소득 인정액이란 무엇일까? 소득 인정액은 말 그대로 정부가 판단하는 실제 생활 수준을 계산한 금액이에요. 즉, 내가 버는 돈뿐 아니라 은행 예금, 자동차, 부동산까지 포함해서 평가합니다. 공식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연금, 사업소득에서 공제를 뺀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내가 가진 재산의 일부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월 60만 원의 연금이 있고 예금이 200만 원 있다면 그 예금 중 일정 부분이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돼요. 그게 합쳐져서 소득 인정액이 됩니다. 이 금액이 가구별 기준보다 낮으면 생계급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팁. 2025년에는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 일부 제도가 보완되어 더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건 지자체별로 적용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꼭 복지로나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4. 실제 사례로 보는 생계급여. 이제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70대 여성 A씨는 혼자 살며 매달 국민연금으로 63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예금은 150만 원, 오래된 경차 한 대가 있고요. 복지 담당자가 계산해보니 소득 인정액은 약 64만 원 수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76만 5,444원 이하에 해당돼서 매달 약 12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되었어요. A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이 큰 돈은 아니지만 전기요금이랑 약값 덜 걱정하니까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로 3인 가구 B씨 가족은 부부와 손자 한 명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총 소득이 월 150만 원 정도였는데 3인 가구 기준 160만 8,113원보다 낮아서 약 40만 원 정도의 생계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 소득, 재산 3가지 조건이 맞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5. 신청 절차와 주의할 점. 생계급여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돼요.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증빙자료,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심사에는 약 1달 정도가 걸리고 승인되면 매달 20일 전후로 지급돼요. 주의할 점은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재산이 많아도 기본재산 공제액이 적용되어 제외될 수 있다는 것. 즉 무조건 나는 안 되겠지 하지 말고 신청부터 꼭 해보세요. 신청 전에는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도 가능하답니다. 6. 생계급여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나는 자식이 있어서 안 될 거야. 내가 차가 있으니까 탈락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적용되고 생계급여는 본인의 형편만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고령층 단독가구 중 생계급여 신규 수급자가 전년 대비 크게 늘었어요. 이 제도는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벌주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작은 지원금이라도 꾸준히 받으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생계급여의 기준, 금액, 신청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핵심만 정리해드리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라면 대상 가능. 소득 인정액은 소득 더하기 재산 모두 포함. 부족한 만큼 현금으로 보충 지급.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 지금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 나는 안 될 거야 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한 통의 상담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의료급여 제도와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을 하나씩 풀어드릴 예정이니 꼭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주세요. 이 영상은 2025년 10월 기준 보건복지부 공식 고시 2024년 8월 1일 발표에 근거해 제작되었습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